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케이스 분야 쪽에 접착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엔시오 프리폴리머 관련 얘기입니다. 케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요거, 코팅, 어디에시브, 실란트, 엘라스토머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와 유사한 말로 남폼이란 말이 있어요. 남폼, 비폼, 폼이 아닌 거. 폼이 아닌 거가 이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코팅도 폼이 있고요. 어디에시브도 굉장히 많은 폼이 있고요. 실란트, 제가 보는 실란트는 웬만하면 다 폼이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토머도 폼이 많아요. 의외로 폼이 아닌 것도 있지만 현재 엘라스토머 중에 마이크로셀룰라 엘라스토머에서 MCE 이런 게 있는데 자동차 분야 쪽에 많이 있고, 이제 폴리우레탄 고무 해가지고 돼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엘라스토머인데, 근데 폼인 것도 있고, 폼이 아닌 것도 있고. 오늘은 이제 접착제 또는 뭐, 실란트도 있고, 많이 있는데, 프리폴리머, 이제 그 A액, B액 중에서 이제 이소 쪽에 해당하는 쪽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질문이 뭐냐면 제가 이제 클로드 AI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이제 제미나이도 쓰고 챗GPT도 쓰고 뭐 클로드도 쓰고 리튼도 쓰고 굉장히 많은 AI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클로드가 요새 이제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괜찮은 내용들을 잘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접착제 중에서 폴리이소폴리올로 모노메릭 MDI하고 반응시켜서 엔시오 프리폴리머를 만드는데, 이제 엔시오 리치 쿼시 프리폴리머인데 이제 쿼시란 말을 뺐어요. 쿼시는 여기 보시면은 쿼시가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준, 유사한, 거의 그런 말이 있고, 근데 가짜 이렇게 여기 이제 프리폴리머 하면은 준 프리폴리머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막 급하게 쳐가지고 오타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와서 이걸 다운로드 해가지고 제가 보다가 이거는 잠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케이스 분야라고 했잖아요. 케이스 분야 용어가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케이스 분야에 써 있죠. 미국 화학협회, 거기에도 이렇게 케이스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나라도 있죠. 케이스 분야 이렇게 써 있어요. 케이스 분야라고. 네, 이런 응용 분야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폼 쪽은 대부분이 이제 원료에서 원료 기술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처방 기술이. 근데 케이스 쪽은 처방 기술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드 프로덕트 프로덕션 하는 회사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케이스 분야 쪽 일을 했는데, 저보다는 저는 모노메릭 MDI 담당이니까 모노메릭 MDI를 써서 이런 걸 만드는 회사에서 훨씬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죠.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닫아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클로드 AI하고 해서 레포트를 도출해서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투명성, 프리폴리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술, 그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엔시오 리치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의 상온 불투명 문제의 원인 분석 및 투명화 대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작성일을 2025년으로 해놨대요. 2026년인데 지금 AI가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어쨌든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합성 조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투 컴포넌트 폴리우레탄 어디에시브 포뮬레이션 다이올 2000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PDF로 된 파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많지는 않아 가지고, 오히려 여기 AI로 요약해 놓은 거 요 부분이 괜찮아 가지고, 요거는 이제 레진 폴리올 처방이고, 여기가 프리폴리머네요. 프리폴리머 이소시아네이트 해서 이제 포포 MDI하고 폴리오를 반응시켜서 만든다. 프리폴리머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폴리올 처방, 폴리올 PTMG, 그 다음에 체인 익스텐더, 캐털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필러, 카본 블랙, 탈크, 뭐 몰레큘러 슈브 이런 거
검은색이니 카본 블랙, 하얀색이면 뭐죠? TiO2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계속 다시 원래 돌아가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불퉁의 원인은 이렇게 첫 번째가 모노맥 MDI 잔류 결정화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쭉 읽어보시면 뭐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레아 반응, 폴리올의 수분 관리를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상분리. 이게 이제 진짜죠. 진짜 배기는 이거죠. 주인공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 정확하게 이제 제가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해결 방안 보면 나오는데, 원인은 그거예요. 이 소프트 세그먼트가 이제 폴리올 체인에 해당하죠. 폴리올 체인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폴리올 상태나 접착제로 굳어졌어도 폴리올 그대로죠. 변화 없죠. 변화 없어요.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OH하고 NCO 반응한 거죠. 그러면 뭐가요? 하드 세그먼트가 더해진 거예요. 폴리올에 하드 세그먼트가 더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 소프트 세그먼트가 하드 세그먼트하고 상호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다. 아니 싫어한다. 그리고 이제 상분리가 일어나죠. 상분리가. 그러면 그 상분리 때문에 보통 이 탁해지고 불투명해지는 이유는 이 상분리 결정화가 일어나거나 상이 분리되거나 섞임성, 섞이는 것에 문제가 있을 때, 화학적으로 작용이 좋지 않을 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보면은 이 상을 분리되지 않게 개선해 주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모노머 결정화 억제 해가지고 카보디 이미드 모디파이드 MDI 이걸 조금 넣어준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이게 모노메릭 MDI만 쓰는 게 아니라 이소시안 할 때 리퀴드 MDI를 적용하는 거죠. 여기 보면 루프라네이트 MM103, 그 다음에 데스모듈 CDL, 그 다음에 그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금호미스의 MDI LL, 그 다음에 다우의 143LK 뭐 이런 거. 리퀴드 MDI 카보디미드 모디파이드 MDI를 쓰면은 조금 이제 개선이 돼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 밑에 나오면 가수제 이런 거죠. 가수제 느낌이에요. 그리고 투포체도 넣어주면 되죠. 왜냐하면 이게 결정성이기 때문에 이게 포포체가 지금 메인 반응물이잖아요. 하드 세그먼트에서. 그러면 이게 결정화라는 거는 배열의 규칙성이거든요. 배열의 규칙성. 제가 그 MDI 심화 모드에서 포포하고 투포체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이 상온에서 이게 둘 다 원래 멜팅 포인트는 30도 이상인데 둘 다 둘이 섞였을 때 어떻게 상온에서 액체 액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결정성을 깨는 거는 배열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투포체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투포체를 쓰면 문제가 생기죠. 반응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요건 아닌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카보디이미드 정도. 어쨌든 말단의 MDI는 카보디이미드도 포포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포포체로 유지를 하고 반응성, 그러니까 큐어링까지 쭉 반응성이 유지가 되려면 이거 쓰면은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하고 이제 플라스사이저도 문제가 있어요. 이걸 넣으면은 부반응이 생겨요. 이건 용제거든요. 용제를 넣어요. DOP, DIMP, 모노펑셔널 반응 희석제 다 솔벤트 개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컴패티빌리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소프트 세그먼트 탄소 체인이 아니라 폴리올 체인에 하드 세그먼트가 혼합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혼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해성 이것도 녹이고 이것도 녹이는 거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용해도를 증진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얘의 그 부수적인 효과 얘가 들어감으로써 최종 엔드 프로덕트에 남게 되잖아요. 그때 일으키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인터몰레큘라죠. 인터몰레큘라. 이거 좀 아세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인트라몰레큘라, 분자와 분자 속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이거 NCO가 있으니까요. 얘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이거, 그 다음에 세컨드, 세 번째들은 이제 일종의 불량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NCOH 비율 조절. 이거는 포리폴리머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백분 설계를 할 때, 요 관능기랑 분자량이랑 이런 거를 설계를 할 때 개념적으로 잘못 설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다음 이제 합성 온도 프로파일 최적화인데, 이제 온도에 때 급승온이 돼가지고 급냉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 좋지 않은 거죠. 근데 때때로는 이제 이 급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뭐 매우 빠른 퀸치 냉각인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는 때가 있는데, 이게 프리폴리머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급냉, 급승온. 그래서 이제 온도 컨트롤을 좀 마일드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인데, 보통 접착제니까 프리폴리머에서 첨가제를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개선하는 거하고 백본을 건드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이게 프리폴리머가 있고 또 폴리올 레진 쪽에 또 있잖아요. 처방이 있잖아요. 이액형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비교적 최소한으로 건들고, 이쪽에서 폴리올, 그러니까 이소 쪽은 웬만하면 조금만 건들고 이 그 호모제나이즈 시킨 상태에서 폴리올 처방에서 뭔가를 조절을 해서 이 개선하는 게 낫지, 이쪽을 많이 건드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폴리올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한다든지, 이 프리폴리머 쪽은, 그다음에 관능기를 뭘 조절을 해버린다든지, 이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이 뭐요, PPG, PEG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는 이 말 그대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폴리올 레진 쪽에 처방해서 건드리는 거고, 프리폴리머 쪽에서는 가능하면 이소 하나에 폴리올 하나, 이게 베스트예요. 베스트인데 이제 이 문제점이 프리폴리머의 불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이소 하나를 더 써가지고, 그게 리퀴드 MDR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조금만 써가지고 소량으로 그냥 효과를 보고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예요. Simple is the best,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프리폴리머, 특 이소시아네이트 쪽은 뭔가 안 건드리는 게 베스트예요. 최대로 안 건드리는 게. 그래서 그냥 딱 하나 딱딱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모자라 가지고 하나 정도 더 얹어가는 요 정도가 베스트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라든지 해결 방안들을 뭔가 복잡하게 해 나가는 것들이, 이게 나중에는 그 히스토리가 쌓이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 그러니까 딱 뭐가 문제냐? 이거 상용성이다. 컴패터빌리티의 문제다. 그러면 컴패터빌리티를 해결하는 방안은 둘 중에 하나. 인트라, 인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딱. 그러면 백본을 건드려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건 AI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학술적으로 좀 공부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이 필요가 있죠. 고분자량 사용 시 소프트 세그먼트 비율 증가, 그 다음에 트리 펑션을 사용, 크로스 밀도 증가, 상분리 억제, 그 다음에 PPG 기반은 PEG 기반보다 결정 경향 낮음. 요런 선택을 해서 실험을 해보고 경향성을 찾아내서 논문도 쓰고 이런 거는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량에 대한 거, 분량.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겪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자, 제가 여기서 제시한 게 그런 거예요. 이 모노메릭 엔디아하고 이서폴리올, 다이올, 그 분자량 200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NCO% 15%에서 20% 사이, 이런 프리폴리머를 합성을 한다. 그럴 때 불투명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러분 POD 합성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란트 같은 거 합성할 때도 있고요.
많이 이제 프리폴리머 합성을 하는데 이제 이 모노메 NDI 쓰는 것도 아니고 HDI 뭐 이런 것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올도 카보네이트 폴리올 같은 것도 쓰시고 다양한 것들을 쓸 때 그때도 탁해지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데 되게 심플해요. 원인은 똑같아요. 결정화하고 그 다음에 컴패티빌리티 이 두 가지의 문제 외에는 불량이에요. 불량.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거는 불량은 아닌데 그 레진하고 이렇게 반응 잘 시켜가지고 경화 잘 시키면은 물성은 제대로 나와요. 그건 불량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외관적으로 탁할 뿐이에요. 외관적으로.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색깔이 탁하면은 이거 썩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현을.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아주 맑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변색도 마찬가지죠. 프리폴리머 끓일 때 80도 온도 올린다고 해서 살짝 노르스름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산화방지제를 넣어가지고 끓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거예요. 또 물성 영향 없어요. 조금 변색 같다고 해서 물성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탁하거나 조금 노르스름해졌다고 해서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구름 깃털 모양으로 이렇게 막 생기는 게 있어요. 예, 수분 제거가 안 될 경우에 프리폴리머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폴리올 수분의 문제죠. 근데 폴리올은 기본적으로 특히 이쪽 케이스 분야 쪽에서는 요거 확인해 0.05% 수분 함량의 0.05%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조금 양보해서 이제 실험실에 쓰다 보면은 샘플을 구하기도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폴리오를 오래된 걸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0.1% 정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쓸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탈수 이런 거 이제 폴리이소폴리올 합성 온도가 몇 도시에요? 110도예요. 근데 110도에서 이렇게 진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탈수를 하면 이 폴리올이 분해가 일어나겠죠. 가역 반응이니까 거기에 미량의 KOH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DMC도 남아 있을 수 있고. 근데 합성 촉매죠.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110도씨로 올려가지고 2시간씩이나 이렇게 그냥도 안 돼요. 요거 이 교반하거나 또는 이 질소를 버블링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믹싱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탈수하다가 뭐가 돼요? 폴리올이 분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요런 거는 안 하는 이만 못 해요. 또 다른 변수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요런 게 폴리올을 버리고 수분이 많은 폴리올 버리고 새 거를 샘플 받아서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용제 중합을 할 때 예를 들어 DMF라든지 THF라든지 이제 폴라한 극성이 있는 용제를 쓸 경우에는 이제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럴 때는 이렇게 몰레큘러 시브를 넣어놔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걸러 가지고 쓰면 되는데 폴리올은 왜 그것도 안 되냐? 예, 필터가 힘들어요. 폴리올은. 필터하는 과정에서 수분을 더 먹어요, 또. 그러니까 필터가 잘 안 되니까 오래 걸리니까 수분을 먹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지만 현장감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써 있는 것 자체가 이 110도시에서 폴리오를 탈수하겠다. 그다음에 몰레큘러 시브도 폴리올에다 쓰면은 안 되죠. 필터가 어렵다고요. 이렇게 점도가 없는 애들은 가능한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분량. 이거는 분량이에요. 또 있나요? 네.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해놨네요. 권장, 해결, 우선순위 정리.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실험 검증 방법인데 이제 이거 변수 실험이죠. 랩에서 변수 실험이에요. 이제 리퀴드 MDI를 좀 넣어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에 NCO 비율도 조절해보고 폴리올 분자량 다른 걸 좀 넣어가지고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성 측정해보면 되는 거죠. 합성은 질소 퍼지해서 가열해가지고 반응을 시키고 뭐 이런 건데 특별한 게 없네요. 그 뒤에는 이제 물성 평가 이런 게 되겠죠. 물성 평가일 것 같고요.
분석이고요.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이제 어쨌든 대책은 이런 거죠. 뭐 탈수된 폴리오를 쓰는 거예요. 탈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리퀴드 MDI를 20에서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몰비로 8대2 리퀴드 그러니까 이제 퓨어 MDI, 모노메릭 MDI 8 그다음에 카보디미드 MDI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금냉 하지 않고 천천히 냉각을 시킨다 이런 개념인데 몇 시간 만에 냉각을 시킬 거냐 한 뭐 3시간 이상 걸려서 할 거냐 아니면 한 시간 내에 할 거냐 아니면 30분 이내에 급하게 냉각시킬 거냐 이걸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똑같은 걸 가지고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대체로 이제 퀸칭이라고 하는 게 부반응으로 이 냉각하는 과정에서 부반응으로 가게 되면 급냉이라든 캔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다 천천히 가는 게 더 유리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합성하는 방법에 의한 어떤 그 최종 그 제품의 물성이 변화인데 이 온도라고 하는 변화 함수가 그 제품에 어떤 영향을 줄 거자라고 하는 거는 케미칼 구조를 알면 그 안에 들어있는 케미칼의 백본 구조와 그 다음에 잔류 촉매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 메커니즘을 알면 그냥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천천히 시켜야 되겠다, 이건 빨리 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가 결정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액션 끝, 이 검증돼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다 설명했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자, 그래서 포포 MDI 결정화 억제. 제가 프리폴리오 만드는데 NCO 20%, 15%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NCO라고 하는 게 남는다 그러면 모노메릭 MDI가 반응 안 한 채로 남는다. 요거일까요? 아니면 모노메릭 MDI NCO 하나는 반응하고 하나는 남는다. 이런 개념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후자죠. 전자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쪽을 이제 프리엔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나쁜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엔시오. 그래서 그게 다 어떤 의미로 보면 하드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폴리머 내에서 NCO 양쪽이 반응해가지고 폴리올이 붙어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점도 조절이 잘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점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게 아니고 NCO 그러니까 모노메릭이 한쪽에 NCO가 폴리올로 반응하고 저쪽도 한쪽이 반응하고 양쪽 끝단에 NCO가 남아있는 형태로 이 몰비 구성을 해서 그래서 NCO 퍼센트 뭐 10 몇 프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반응을 시키고 반응시킬 때도 가능하면 반응 공정 조건을 부반응이 안 가게 급반응이 안 일어나게 그건 되게 쉽죠. 이제 특히 온도 조절이라든지 RPM 조절 또는 모노메릭 MDI를 한꺼번에 투입하지 않고 나눠서 투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 촉매 같은 경우도 촉매를 너무 많이 넣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드 세그먼트하고 소프트 세그먼트 보면 폴리올은 어차피 폴리올은 그대로 폴리올이에요. 근데 변하는 게 없어요. NDI가 OH를 잡아먹어서 거기에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뭐 결정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하드 세그먼트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노메릭 MDI가 결정하는 그 결정하고 의미가 달라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하드 세그먼트가 상분리가 일어난 자. 그럼 하드 세그먼트는 뭐예요? 우레탄이잖아요. 우레탄. NCO와 OH가 반응한 우레탄. 그 우레탄 기가 솔리드처럼 폴리올에 안 녹는 거죠. 용해도가. 그렇게 결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녹이겠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래야 이게 확장성, 기술의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HDI도 NCO하고 OH가 반응한 그 우레탄이 폴리올에 안 녹는구나. HDI가 만든 우레탄이 폴리올에 녹지 않아서 탁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확장성이 있죠. 기술의 확장성. 되게 심플해지는 거죠. 다시 심플 is the best.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가볍게 얘기를 해봤네요. 뭐 크게 정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주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